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0학년도 고3 모의고사 물리학원 4월 모의고사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 보세요. 그림은 전자기파 ABC를 이용한 장치이고 ABC는 마이크로파, 자외선, 적외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랍니다. 자, 보시면은 A를 이용하는 온도계인데 이건 뭐예요? 적외선이지요. 이건 적외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는 뭐지요? 마이크로파. 이건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식기를 소독할 때 쓰는 건 이거는 자외선. A, B, C로 오른 것은 어떤 거죠? 그러면 적외선, 마이크로파, 자외선이니까 4번입니다. 자, 2번이요. 그림은 도체와 반도체의 에너지띠 구조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도체의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아 라고 했어요. 모두 같지가 않다 그랬죠? 모두 같은 게 아니라 띠를 이룬다 그랬어요. 일정한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에서.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B 보세요. 반도체에서 전자가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하면 원자과 띠에 양공이 생기지요.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학생 B 맞았습니다. 전기 전도성은 반도체가 도체보다 나쁘지요. 도체가 제일 좋습니다. C 틀렸습니다. 따라서 B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이요. 그림은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t = 0과 t = t0인 순간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t = 0인 순간, t = t0인 순간. 자, 보세요. t0인 순간에 하고 t = 0인 순간 보세요. 이 딱 요 모습이 요만큼 더 같죠? 그렇죠?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여기 위치로 됐어요. 여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이거의 파장과 진동수로 옳은 것 찾으래요. 파장은 얼마예요? 지금 D지요. 파장은 D예요. 찾아보세요. 1번과 2번 중에 하나죠. 1번과 2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그럼 진동수는요. T0일 때 몇 번 진동했어요? T0, 0에서부터 T0가 되는 동안 몇 번 진동했어요? 이거 이렇게 됐고 그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한 파장이 이렇게 됐죠. 그렇죠? 한 파장 진행했단 말이에요. 되었어요? 한 번 진동한 겁니다. 한 번. 따라서 진동수는 T0죠. 주기는 T0, 진동수는 그러면 T0분의 1. 그럼 몇 번이에요? 2번이요. 한 파장이니까. 자, 4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한답니다. A가 B를 향해서 등속 직선 운동한답니다. 그럴 때 그림 나는 A가 x = 0을 통과한 순간부터 A와 B 위치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A가 x = 0을 통과한 순간부터 A와 B 위치랍니다. A와 B의 위치, 자 보시면은 A는 0에서부터 어떻게 가요? 0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프 잘 보세요. 4번입니다. 자, 그래프만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x고요. 자, 이게 시간이에요. 그런데 a는요. 지금 여기가 t죠. t 5t까지예요. 2, 3, 4, 여기 5. 여기가 5t입니다. 그 다음에 d요. 자, 0에서 D까지 가는 거예요. 0에서 D까지 A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게 A예요. 그리고 이놈이 5D까지 이렇게 갔어요. 이게 A예요. 이게 A예요. B는요. D, 2D, 여기가 3D예요. B는 D에서 3D까지 가는 거 물었죠? 그걸 지금 측정해서 놓은 겁니다. 어떻게 가요? B는 애초에 D 위치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B예요. 그러고 나서 이놈이 A로부터 충격을 받아갖고 어떻게 가요? 3D까지 이렇게 밀려난 거예요. 이게 B예요. 됐습니까? 그럼 A, B의 질량을 각각 MA, MB라고 할 때 MA분의 MB 그 비율값은 얼마인가 하고 물었어요.
자, A의 처음 속도 봅시다. A의 처음 속도. 충돌이 일어나기 전 얼마로 가요? T분의 D죠. 그쵸? 자, A 먼저 A의 상태를 보자고요. V, A의 처음 속도는 T분의 D예요. 그렇죠? 그러면 VA의 나중 속도는요? 요거죠, 요거. 이렇게 된 거죠. 충돌이 일어나서 이렇게 간 거죠.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4분의 D지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다시 어떻게 했어요? 0으로 왔죠. 그 얘기는 뭐예요? 충돌하고 나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되셨어요? 따라서 속도는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4t 동안에 d를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간 걸 플러스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상태를 봅시다. B의 상태. B의 처음 속도 얼마예요? VB의 0. 처음 속도는 정지하고 있었죠? 0이에요. 그러면 VB의 나중 속도는요? 요거죠, 요거. 요거는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갔죠. 이거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는 4t 동안에 얼마를 가요? 2d만큼 가죠. 자, 구했습니다. 자, 구했어요. 그러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해주면 되죠. 자, 그럼 봅시다. A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4t분의 d 맞죠? 빼기 A의 처음 속도 얼마예요? t분의 d. 자, 요게 A의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되었어요? 이거는 델타 P A의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그 다음에 델타 P B의 운동량 변화량은요. M B 4T분의 2D 빼기 MB 0이에요. 됐습니까? 이 운동량의 크기는, 변화량의 크기는 같지요. 따라서 양쪽의 절대값한 거는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절대값 취해보세요.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4t분의 4니까 4t분의 5d가 나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ma 4t분의 5d가 나와요. 이거의 절대값과 오른쪽 요거가 같단 말이에요. mb 4t분의 2d 요거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절대값 취하면 이거 플러스 되죠? 플러스 되니까 지금 문제에서 뭘 구했어요? ma분의 mb 구하래요. ma분의 mb는 자, 이걸 넘기고 이걸 넘기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요거는 귀찮으니까 기호는 양쪽에서 생략하고 요거 2 되죠. 2분의 1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원래 4분의 5 ma가 2분의 1 mb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요거 또 2 약분되죠. 그럼 a분의 b는 뭐예요? ma분의 mb는 2분의 5가 되죠. 2분의 5 찾아보세요. 그래서 1번입니다. 자, 5번이요. 표는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해서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 AB가 1회 순환 과정의 동안 한 일과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 효율은 A가 B의 2배입니다. 열 효율, 자, 봅시다. 이제 5번. A의 열 효율은 그 다음에 B, 이거는 A의 열 효율입니다. 자, 이 B, 이거는 B의 열 효율이에요. 자,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해요? 흡수한 거 분의 일한 거. 효율은요. 그럼 이 A는 흡수한 거 얼마예요? 한 일과 방출한 열. 이걸 합한 게 전체 흡수한 거죠. 그러면 20이요. 일한 거 얼마예요? 8이요. 20분의 8. 그럼 5분의 2 나오니까 얼마 나옵니까? 5분의 2 하면 0.4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요. B의 열 효율은요. 흡수한 거 얼마예요?
W0 더하기 8분의 W0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열 효율은 A가 B의 2배랍니다. 요거의 2배가 A랍니다. 0.4는 2배. 2배 W0 더하기 8분의 W0랍니다. 이거는 W0 더하기 8분의 2배 W0. 따라서 0.4W0 더하기 48에 32, 3.2는 2W0예요. 그렇죠? 이거 넘어가면요. 1.6W0는 3.2. W0는 뭐가 나와요? 2 나오죠. 따라서 A의 열 효율은 5분의 2이다. 0.4 맞았죠. W0는 2kg 맞았죠. 1회 순환 과정 동안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은 A가 B의 2배이다. 고열원에서 흡수한 거 A 얼마예요? 20이죠. 이거는 2였으니까 더하면 10이죠. 따라서 2배 맞았죠. 그래서 기억닌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C가 각각 x 이퀄 -d, x 이퀄 d, x 이퀄 ed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고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래요. 자, 그러면 봅시다. 06번. 요게 A고요. 플러스 전화예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D 위치에 있고요. 이것도 플러스 전화고요. 이거는 O 위치에 있고요. B고요.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전화고요. ED 위치에 있대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랍니다. 서로 청력이죠. 같은 극이니까. 그러면 전기력이 0이라는 얘기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C가 B에 작용하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 그렇죠? 자, 그럼 해봅시다. 각각의 전하량을 QA, QB, QC라고 한대요. QA, QB, QC라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크기 비교를 하래요. 자, 봅시다. 이제 절대값 F,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절대값 F,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절대값 취하면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자, 이거에서 이제 어떻게 나와요? K, QA, QB 나누기 거리 얼마예요? D죠. 마이너스 D의 제곱이니까 D제곱 분 K 거리 얼마예요? 2D니까 4 D제곱분의 Q, B, Q, C예요. 그렇죠? 두 개가 같아요. 그러면 D제곱, K, D제곱 없어지고 QB 없어지고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QA는 4분의 1 QB QB가 없어지죠. QC 따라서 QC는 4배 QA 이렇게 나와요. 되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 보세요.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요거의 크기 절대값은 C가 A에 작용하는 거 F.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보다 어떻게 해요? 작대요. 요 관계래요. 그런데 요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요거랑 같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그럼 요것만 이제 구하면 되죠? 자, F, CA는 K, C와 A 사이의 관계 3D죠, 거리. 3D 요놈의 제곱분의 QC, QA예요. 그렇죠? 이거는 K, 9D 제곱분의 QC, QA예요. 됐습니까? 자, 이거랑 이제 이게 바로 요거죠? 요거랑 등호 관계 봅시다. K, QA, QB 나누기 D제곱이 요 관계래요. K, 9, D제곱, QC, QA래요. 그럼 일단 똑같은 거 없애봅시다. 이거 없애고 D제곱 없애고 Q 없애고 그럼 따라서 뭐예요?
QB는 9분의 1 QC. 따라서 QC는 뭐보다 커요? 9배 QB보다 커요. 되셨어요? QC는 요거보단 커요. 그렇죠? 근데 QC는 요거라고 그랬죠. 4배 Q. 그러면 보세요. QC가 9배 QB보다 큰데 요게 뭐하고 같아요? 4배 QA랑 같아요. 따라서 QA는 4분의 9 QB란 얘기죠. 그러면 A와 B 중에서 누가 커요? A와 B 중에서 A가 크죠. 그렇죠? QA가 QB보다 커요. 따라서 QA가 QB보다 크고. 되었습니까? QA가 QB보다 커요. 찾아보세요. QA가 QB보다 큰 거. A가 B보다 큰 거. 그 다음에 C가 더 커야 되죠. A보다는. C가 제일 크고 A가 하고 B 관계니까 4번입니다. 자, 찾으셨죠?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 B 같은 우주선이 수평면에 있는 관찰자 C에 대해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각각 일정한 속도 V, VB로 운동한답니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B가 더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죠. 왜요? 보세요. 이게 우주선이에요. 이게 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A가 천천히 움직인다면 얘가 움직이는 동안에 A가 천천히 움직이면 이렇게 봐요. 그런데 A가 빨리 움직이면요.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거울에 반사되어 걸리는 시간은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작답니다.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작아요. 따라서 A의 빠르기보단 B의 빠르기가 큰 겁니다. B가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B가 오래 걸리니까 B가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빨리 움직이니까 빛이 마치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자, 그러면 7번에 V, B의 속력은 V, A보다 지금 큰 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니은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B가 측정할 때가 C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 맞습니까? 빛의 속력은 같아요. 빛의 속력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C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C가 측정할 때 B가 더 빠르지요? 그러면 B가 더 느리게 가야 되죠.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 4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림 가는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에서 관찰하는 가시광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P는 전자가 양자수 n=5에서 n=2로 전이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 선이랍니다. P는 2에서 5로 갈 때. 됐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5에서 2로 갈 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맞았죠? 선 스펙트럼 나왔으니까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P에 해당하는 빛이 Q에 해당하는 빛보다 크다. 자, 에너지는요. 파장이 짧을수록 크지요? 파장이 누가 짧아요? P가 짧죠? 따라서 맞았습니다. Q는 전자가 n=4에서 n=2로 전이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랍니다. 자, 먼저 봅시다. 2로 전이할 때니까 이건 지금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니까 3에서 2로 전이하는 거 있죠? 4에서 2로 전이하는 거, 5에서 2로 전이하는 거, 6에서 2로 전이하는 거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3에서 2로 전이하는 게 에너지가 제일 적지요.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적은 거고, 진동수가 적다는 얘기는 파장이 긴 거고. 그렇죠? 이거는 3에서 2로 갈 때예요. 따라서 Q는 그럼 뭐예요? 4에서 2로 갈 때지요. 그렇죠? 그럼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엔 9번입니다. 그림 가는 이상기체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는 가에서 핀을 제거했더니 A가 단열 팽창이 됩니다.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이에요. 피스톤이 정지했답니다. 팽창해서 정지했답니다. 다는 나에서 A의 열량 Q를 공급한 것입니다. Q를 공급했대요. 열량 Q를 공급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A의 압력은 가에서와 다에서 같고 압력은 가와 다가 같답니다. 가와 다가 P 가에서의 압력과 P 다에서의 압력은 같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래서 가에서 나까지 가는 과정에서 A는 외부에 일을 한다. 외부에 일을 했죠. 부피가 커졌으니까 맞았습니다. 나에서 다로 다는 과정에서 A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이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 보세요. Q 공급했죠. 그럼 공급하면은 부피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다 쓰이죠. 맞았습니다. A의 온도는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작다. 자, A의 온도 보세요. A의 온도는 PV 이퀄 nRT예요. P는 일정해요. 근데 부피가 증가했죠. 그쵸? 부피가 증가했어요.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Q 공급해줬죠? 따라서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P가 일정하니까. P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공급해줬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죠. 따라서 D가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이요. 그림 가와 같이 전원장치, 저항,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를 연결했더니 LED에서 빛이 방출됐답니다. 빛이 방출됐어요. 근데 X, Y는 각각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그림 나는 가의 X를 구성하는 원소와 원자과 전자의 배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양공이 있지요. 양공이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P형이에요. X가 그럼 P형이란 얘기죠. 그렇죠? X가 P형, 그럼 Y가 N형이란 얘기네요. 근데 여기서 빛이 나왔다는 얘기는 순방향 전압 걸린 거죠. 따라서 기억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X는 P형 반도체 맞았습니다. 니은 가의 LED에서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 쪽으로 가서 전류가 흐르죠. 전원장치 단자 기억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따라서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요. 그림과 같이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무한히 긴 직선도선에서 직선도선 A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A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각각 플러스 Y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고 그 다음에 세기는 I로 같답니다. 그 다음에 PQ는 X축상의 점이고 P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랍니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맞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P에서 자기장은 0이래죠. 그렇죠? 그러면은 I가 위쪽으로 흘러요. A에서는 그럼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B는 아래쪽으로 흘러요. 그러면 P에서 또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A와 B에서는 P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죠. 근데 0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C에서는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죠.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C는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흐르죠. 즉 플러스 Y 방향입니다. 따라서 맞았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보다 크다.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보다 클까요? 자, 보세요. 자기장이 0이라고 했으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고 했으니까 11번 봅시다. 먼저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뮤0 2파이 전류 I 거리 얼마큼 떨어졌어요? D 이거죠. B에 의한 자기장은요 뮤0 나누기 2파이 전류 I 떨어진 거리 D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뮤0 그 다음에 BC에 의한 자기장은요 뮤0 나누기 2파이 전류 몰라요. 거리는 얼만큼 떨어졌지요? 몰라요. R이에요. R이라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요 놈 두 개는 합해져서 같은 방향으로 생기죠. 같은 방향으로 생기니까 합해보세요. 그러면 2배 해주면 되죠. 따라서 2배 2파이분의 뮤0 I 나누기 D 요거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 요놈과 같아야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따라서 절대값이 같으면 돼요. 유제로 2파이 I 나누기 R. 이건 없애요. 됐습니까? 그러면 I 나누기 R은 뭐란 얘기예요? 2배의 I 나누기 D란 얘기예요. 그런데 R이 D보다 크죠? 그렇죠? 이거에서 같아지기 위해서는 그럼 뭐예요? I가 라지 I보다는 커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크다,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Q에서 이 I는 라지 I보다 큰 거예요. Q에서 여기입니다.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자, 이거는 C에서는 나오는 방향, B에서도 나오는 방향. 그런데 A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따라서 나오는 방향이요. 나오는 방향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다음은 물체의 자성을 알아보기 실험인데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ABC의 각각 막대 자석을 가까이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AB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사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막대 자석을 제거하고 ABC를 각각 원형 도선에 통과시켜서 가지고 유도 전류의 발생 유무를 관찰했답니다. 그랬더니 가의 결과 자석에서 밀리는데 나의 결과는 어떤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B, C는 자석에 밀린답니다. 그럼 반자성이지요. A는 반자성. 자, 그 다음에 보세요. B는 자석에 끌리고 C도 자석에 끌리니까 강자성이나 상자성 둘 중에 하나인데 나의 결과 전류가 흐르죠. 전류의 발생 유무에서 흐르죠. 그럼 이거는 자석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얘기니까 강자성. C가 그러면 상자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의 결과에서 기억은 뭐예요? 반자성.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죠. 따라서 기억 맞았습니다. B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B는 강자성이죠.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거 맞았습니다. 디귿 C는 상자성체다. 맞았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3번이요. 다음은 자가발전 손전등에 관한 설명인데 자가발전 손전등은 자석의 운동에 의해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전구에서 불이 켜지는 장치입니다. 자, 그림에서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면 자석에 의해 코일을 통과한 자기선속이 증가하고 코일에는 무슨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요? 자, 봅시다. N극이 들어가죠. 그럼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죠. 그럼 코일에서는요, 못 들어오게끔 막아내야 되죠.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코일 입장에서는 밀어내야 되죠. 밀어내면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A 방향이 아니라 B 방향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가는 A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가발전 손전등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면 자석과 코일 사이에서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생겨요.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4번입니다. 그림은 주기와 파장이 같고 주기와 파장이 같답니다. 그럼 속력 같다는 얘기죠. 속력이 일정한 두 수면파가 진행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평면상의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두 수면파의 진폭은 A로 같고 진폭은 A로 같고 실선과 점선은 각각 수면파의 마루와 골의 위치를 나타내는 됩니다. PQ는 평면상의 고정된 지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PQ에서 중첩된 수면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가장 적절한 거. 자, 먼저 P 보세요. P를 보시면은 골과 골이죠. 보강간섭이라 해야 되죠. 보강간섭은 진폭이 얼마가 돼요? 2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A의 2배가 되니까 2A가 된 거 찾아보세요. P는 니은이죠. P는 니은. 자,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 하나입니다. Q는요.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상쇄죠. 그러면 진폭 얼마요? 0. 따라서 4번입니다. 자, 15번이요. 그림 가는 금속판 A에 단색광 P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나는 A의 단색광 Q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을 나타내는 데입니다. P를 비추면 단색광이 방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가 지금 요거 이람수보다 작은 겁니다.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다? 이거는 나왔으니까 당연히 Q가 진동수가 큰 거죠. 따라서 맞았습니다. 가에서
P 세기를 증가시켜 A에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 안 하죠.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에 도달을 안 했으니까 세기를 증가시켜도 안 나옵니다. 나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은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거 맞았습니다. 기억과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요.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기준선 P를 속력 V0를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B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에서 A가 기준선 Q를 통과하는 순간 B는 기준선 R을 통과한답니다. AB의 가속도는 방향이 반대래요.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는 A로 같답니다. 자, 그림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기준선 P예요. 여기 통과할 때 이게 B고요. 얘가 A인데 요놈이 V0를 통과하고 얘도 V0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거리 요게 3L 갔을 때가 기준선 Q랍니다. 여기에 자동차가 A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L인데 여기에 자동차가 있대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A가 기준선 Q를 통과하는 동안 B는 R을 통과한대요. 동시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A는 3L 가지만 B는 5L을 가는 거죠. T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T가 같다는 얘기죠. 기준선 통과 시간은 T로 같은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가속도는 반대. 그럼 A의 가속도를, B의 가속도 구하기 좋게. B가 더 많이 갔으니까 B의 가속도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A라고 하면 A의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죠. 방향은 반대, 크기는 A. 그렇죠? 그 다음에 A, B가 각각 QR을 통과하는 순간 속력은 B가 A의 3배랍니다. QR을 통과하는 순간. 자, 먼저 Q를 통과하는 순간 A의 속력을 VA라고 하고요. 얘를 VB라고 할게요. 되셨어요? 되셨죠? 자, 그런데 속력은 B가 A의 3배라고 그랬죠. 그럼 B는 3배 VA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T초 동안에 결과물이 이거라고 한다면 VA는 뭐가 나와요?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V0 더하기 A 곱하기 T인데 문제는 A가 마이너스 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A, T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T는 뭐가 나옵니까? A분의 V0 빼기 VA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 B는요. VB는 V0 더하기 A 곱하기 T예요. 되셨어요? 되셨죠? 자, 근데 B가 뭐예요? 요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집어넣고 T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식이 3VA는 V0 더하기 A 곱하기 A분의 V0 빼기 VA 이렇게 나와요. 없어지죠? 그러면 V0 더하기 V0 빼기 VA 남아요. 따라서 이거 넘어가면은 4VA는 2V0. 따라서 V0는 2VA란 얘기예요. 자, 되셨죠? 그 다음에 거리가 3L을 갔어요. T 동안에. 됐어요? 나중 속도가 V예요. 그럼 요거에서 나중 속도 VA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2 곱하기 A가 마이너스 A. 거리는 3L. 되셨습니까? 지금 A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VA가 뭐예요? V0가 뭐라고 그랬죠? 요거. 어떤 걸 집어넣을까요? A 대신에 집어넣읍시다. A는 그러면 2분의 1 V0 따라 제곱하니까
4분의 1 V0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마이너스 뭐가 되죠? 6AL 나와요. 됐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니까 양쪽에서 마이너스 없애줘요. 그러면은 4분의 3 V0의 제곱이 6AL 나와요. 여기서 A가 나옵니다. 가속도. 가속도는 그럼 뭐가 나옵니까? 6, 요거 약분 먼저 시킵시다. 2. 그러면은 8L분의 뭐가 나오죠? V0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8L분의 V0의 제곱 찾아보세요. 2번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봅시다. 그림가는 공기에서 물질 A로 입산한 단색광 P가 A와 물질 C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공기에서 물질 B로 입사한 P가 B와 C 경계면에서 입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자,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했어요. 맞을까요? A가 C보다 크다. 보세요. 가번에서 전반사 일어났죠? 전반사는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갈 테니까 맞았습니다. 니은, 나에서 P는 B와 C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맞을까요? 봅시다. 17번 나에서입니다. 그러면은 N 먼저 공기에서 A로 갈 때 봅시다. 이거는 사인 입사각, 그 다음에 사인 세타 R 굴절각 이렇게 나오는데, 굴절률로 하면은요 NA, N 공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N 공기에서 B로 들어갈 때 사인 입사각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고 사인 굴절각 세타 R이라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요거는 이때 굴절각 뭐 프라임 하셔도 됩니다. N 공기분의 N B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꺾이는 걸 보세요. 꺾이는 각도는 B에서 똑같죠? B에서 똑같으니까 이거 프라임 없애주면 된다고요. 입사각은 달라요. 각도가. 되셨죠? 사인 세타 R은 이거는 동일해요. 양쪽이 동일해요. 그런데 누가 각도가 커요? 요놈이 세타 프라임하고 세타 비교하면 세타 프라임이 크죠? 세타 프라임이 세타보다 크단 말이에요. 즉 사인 값이 커요? 굴절률은 누가 커요? 그러면 요놈이 큰 거죠. B가 큰 거죠. 그러면은 두 개 비교하면은 요게 크니까 B가 A보다 크죠. 그렇죠? 그러면 N, B가 N, A보다 큰 거예요. 그럼 크다는 얘기는요, 임계각. A의 임계각이 더 B의 임계각보다 큰 거죠. 그렇죠? 굴절률의 역수가 사인 임계각이니까. 그러면 임계각은 요놈이 큰 거란 말이에요. A의 임계각이. 그런데 A의 임계각이 더 커요? A의 임계각은 이미 A는 전반사했고 B의 임계각은 A보다 작아요. 그렇죠? B의 임계각이 A보다 작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같은 각으로 들어갔을 때 전반사 해야 되죠. 됐습니까? 따라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코어에 A를 사용한 광섬유 클래딩으로 B를 사용할 수 있다. 코어에 A를 사용해요? 누가 B를 사용해야 되죠? 이게 굴절률이 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8번 봅시다. 그림은 투과전자 현미경 A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표는 A에서 시료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과 운동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투과입니다. 투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시료의 표면의 3차원적 구조? 아니죠. 이건 주사 전자 현미경이죠.
분해능은 A가 광학현미경보다 좋다. 전자현미경이니까 광학현미경보다 좋은 건 맞았죠. 디귿 보세요. 기억은 2분의 1, 2제로이다. 맞을까요? 2분의 1, 2제로이다. 운동에너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파장과 운동에너지 관계는요. 두브로이 파장이 바로 뭐예요? 운동량의 반비례 관계죠. 운동에너지와 운동량과는 제곱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이게 2배가 되면은 제곱하면 4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요거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9번이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빗면을 따라 운동하여 점 PQ를 지나 최고점 R에 도달한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네요. 마찰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여기가 P점이고요. 이놈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 높이가 H인데 여기가 Q점이래요. 여기가 Q점이래요. Q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정지. 여기가 R이랍니다.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아, 마찰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뭐가 감소한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위치 에너지는 그냥 H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겁니다. 물체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배. 자, 그럼 Q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요거는 2V가 되겠네요. P와 Q의 높이 차는 H.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자, 운동 에너지 감소량 델타 E K.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에 요거는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P. 요거 증가량의 3배래요. 이 관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운동에너지와 여기서 운동에너지 봅시다. P점에서 운동에너지 K, P점에서 운동에너지는요 2분의 1 질량이 M, V는 2V. 이놈의 제곱이니까 뭐가 나와요? 2분의 4 M, V 제곱. 자, K, Q점에서 운동에너지는요 2분의 1 M, V 제곱 나오죠? 그럼 요 차이가 얼마예요? 2분의 3 M, V 제곱이에요. 이놈이 뭐가 같다 그랬어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mg, h 이놈의 3배와 같대요. 그렇죠? 없어지고 m 없어지고 따라서 v는 v제곱은 2gh. 그러니까 v는 뭐란 얘기예요? 루트 2gh. 되셨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가는 거. 자, Q에서의 속력은 루트 2GH다. 맞았습니다. 기억. Q와 R의 높이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지게 된 운동 에너지가 전부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Q에서의 운동 에너지 E, K, Q가 E, P, R에서의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 돼요. 그 높이를 H'이라고 해보자고요. 이 높이를 H'이라고 해보자고요. 이 H' 지금 높이를 찾는 거니까. 자, 그럼 봅시다. 2분의 1 M V 제곱. 요게 뭐가 돼요? 위치 에너지 M G R 프라임만큼 변하면 되죠. H'으로 되면 되죠. R이 아니라. 자, 그럼 양쪽에서 M 없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분의 1 V가 뭐예요? 이거 제곱하니까 2GH. 요게 GH 프라임과 같으면 된단 말이에요. G 없어지고 E 없어지고 따라서 H 프라임은 H와 같아요. Q와 R의 높이 차는 따라서 H이다. 맞았죠? 자, 디귿이요.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EmgH이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래요.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그러면 2분의 1 m 2 v의 제곱이었어요. 됐습니까? 자, Q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mv 제곱이었고요. 위치 에너지는요, mgh예요. 되셨어요? 자, 이거 계산하면요, v가 뭐였어요? 이거였죠? v제곱이 2gh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제곱이니까 4 해서 약분되면 2. 그러면 2m 곱하기 2gh 하니까 뭐가 돼요? 4mgh. 자, 이거 계산하면요, 이거는요, 계산하면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m 2gh 나오니까는 mgh 더하기 mgh 하니까 누가 돼요? 2mgh. 얼마 차이 나요? 2mgh죠. 감소량은 2mgh. 따라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20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질량이 EM, M, EM인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된 채 각각 빗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고 있답니다.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림 나는 가에서 A가 점 P에 도달한 순간 A와 B를 연결하고 있던 실이 끊어져서 A, B, C가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6분의 5 mg입니다. 실이 B에 작용한 크기는 6분의 5 mg입니다.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C는 D만큼 움직인답니다. 끊어졌지만 관성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지요. 자, 위쪽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있었으니까요. 그 속력이 0이 될 때까지는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배터리 좀 갈고 오겠습니다. 자, 배터리 교체하고 왔습니다. 20번입니다. 가본 그림을 그리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C가 2m의 질량이고 아래쪽으로 V로 움직이고요. 이건 뭐냐면 B고요. 질량은 M. 얘가 위쪽으로 V로 가고요.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있고요. 질량이 EM. A가 마찬가지로 V로 가요. A와 C의 질량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빗면에서 이 가본 그림에서 빗면에서 일정한 속력이랍니다. 자, 일정한 속력. 자, 이거의 의미가 뭐죠? 가속도 얼마예요? 0이죠.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알짜 힘 얼마요? 0이요. 자, 그럼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지금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 힘을 F라고 해볼게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그런데 알짜 힘이 0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쪽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죠. 그렇죠? 이 F만큼 얘네 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면은, 이 F만큼 생긴다면 알짜 힘은 0인 상태로 V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등소가 운동할 거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서 F만큼의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데 A가 작용하는 힘은 얼마예요? 전체 3m이죠? 3m분의 2만큼 작용하죠? 왜요? 힘은 질량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전체가 F인데 A에 작용하는 거예요. 전체가 F인데 A에 작용하는 힘은요, 전체가 F 중에서 F인데 그거에 3분의 2만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즉 3분의 2F래요. 그 B는요, B에 작용하는 힘은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A는 FA 요거는 3분의 2 F라는 얘기고, 요거 FB는요 뭐예요? F의 3분의 1이죠. F의 3분의 1.
3분의 1 F라는 얘기예요.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했냐면 실이 끊어졌대요. B가 일로 올라왔어요. 실이 끊어져서 V로 오죠, 당연히. B, M이고요. 근데 P점에서 A가 실이 끊어졌는데 요 P점에 있던 A가 요 P점에 있던 게 뚝 끊어졌는데 위쪽으로 올라왔대요. 이렇게 P점에서 뭐 올라오는 속력 V가 있었으니까 그게 0이 될 때까지는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A고요. 그럼 C는요? C는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요놈이 끊어지고 나서 얼만큼 갔냐면 이 D만큼 움직였대요. 이렇게 2M짜리가 이렇게 됐대요. 됐습니까? 자, 되셨죠? 자, 그럼 문제에서 봅시다. 나는 가에서 저 A가 점 P 여기에 도달하는 순간 A와 B 연결하고 있던 실이 뚝 끊어져가지고 B하고 C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A는 어떻게 해요? 아래쪽으로 힘만 받아서 순수한 힘의 아래쪽으로만 작용하게 되죠. 그렇죠?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6분의 5 mg.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6분의 5 mg입니다. 실이 B에 작용하는 거. 자, 실이 B에 작용하는 거 요거를 장력이죠. 이게 F가 6분의 5 mg입니다.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C는 D만큼 도달 안 됩니다. D만큼 이동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등가속도 운동하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거리 S는 어떻게 나와요? S는 뭐 나와요? 처음 속도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T제곱 나오죠. 처음 속도는 V라는 거 알아요. T는 구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움직이는 가속도 구해야 되죠. 두 개를 구해야 돼요. 되셨어요? 되셨죠? 자, 그럼 봅시다. 먼저 실이 끊어진 후에 실이 딱 끊어졌어요. A가 최고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동안 요거 움직였으니까 시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A 최고점 도달 걸린 시간. 그러면 A는 아래쪽으로 3분의 2F가 작용하고 있었죠. 아래쪽으로 3분의 2F예요. 요거 작용해요. 그쵸? 요거가 R자임이에요. 요게 바로 MA. 그러면 끊어진 후 A는요. R자임 아래쪽 3분의 2 F 자체가 R자임이에요. 그게 바로 2M A의 가속도를 A 라고 할까요?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이걸 A라고 했죠? 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A는 뭐가 나와요? A는 요거 2 약분되고 F는 F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네요. 3M A 프라임 이렇게 나와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끊어진 후 B의 운동 상태 봅시다. B는요, 아래쪽으로 3분의 1 F가 작용하고 있었죠. 위쪽으로는 T가 작용하고. 그런데 이쪽으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T 빼기 요거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T 빼기 3분의 F가 바로 가속도, 이때의 가속도를 A라고 한 겁니다. 순수한 힘, R자 힘, M, A. 이렇게 됐어요. 근데 T가 얼마나 그랬어요? 6분의 5 mg래요. 6분의 5 mg 빼기 3분의 F. 3분의 F. 이게 바로 뭐예요? MA래요.
되셨어요? 그럼 C는요? 3분의 F를 이쪽으로 잡아당기죠. 장력이 뭐예요? 장력이 요거예요. 요거. 장력이 이거예요. 근데 얘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면 그게 F였죠. 그렇죠? 자, C는요. F 빼기 6분의 5 mg. 이게 바로 EMA예요. 되셨어요? 구분이 가셨죠? 자, 요거와 요거를 연립하기 위해서 요거와 요거를 연립하기 위해서 F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3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3을 곱하니까 2분의 5 mg 빼기 F는 3ma 나와요. 변변 더해볼까요? 더하면은 6분의 15니까는 뭐가 나오죠? 6분의 10 이거 하니까는 분모를 동일하게 하면은 15에서 5 빼니까 10 맞습니다. mg는 5ma예요. 따라서 m은 없애주고 a는 뭐 나와요? 2 3 나오죠. 3분의 1g 나오죠. 3분의 1g 구했어요. 요거의 가속도는 구했어요. 요게 3분의 1g래요. 구했어요. 그럼 시간은요? 얘가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찾아야죠. 자, 그러면 봅시다. A가 어떻게 나와요? A' 구해야 되죠, 우리? A' 구해야 돼요. 근데 F가 얼마죠, 여기서? F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A'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A가 3분의 1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F는 2ma 요거요. 더하기 6분의 5 mg예요. 그런데 2ma가 3분의 1g 더하기 6분의 5 mg 하니까 3분의 2니까 6분의 4죠. 그러면 6분의 9가 되죠. 6분의 9 mg는 뭐가 돼요? 2분의 3 mg예요. 2분의 3 mg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2분의 3 mg가 뭐라는 얘기예요? 3ma 프라임이에요. 없어지고 따라서 a 프라임은 뭐예요? 2분의 1 g. 자, 요거의 가속도를 구했어요. 끊어진 후 얘가 움직이는 가속도, 이게 a 프라임, 요거는 2분의 1 g래요. 아래쪽 방향. 그럼 초속도는 얘는 v였죠. 그렇죠? 나중 속도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 나중 속도 0, 처음 속도 v 더하기 가속도는 마이너스죠.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 시간 t요. t는 뭐가 나와요? 그러면 넘어가니까 g분의 2v 나와요. 자, t 구했습니다. t 구했고 a 구했어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이제. 자, 그럼 한번 대입해 봅시다. S가 지금 D예요. D만큼 갔어요. T는 V0가 처음 V로 움직였던 거. V 곱하기 T가 요거야. G분의 2V 더하기 2분의 1 A 같은 방향이죠. 따라서 3분의 1 G 그대로 넣어주고요. T는 G분의 2V 요거의 제곱이에요. 자, 요거 계산하면요. G분의 2V제곱 더하기 6분의 1 G 곱하기 G 제곱분의 4V제곱. 이거 하나 없어지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3되고 2되고, 그러면 이거는 G분의 2V제곱 더하기 3분의 2 G분의 V제곱. 이건 뭐예요? 6이니까 3분의 8 G분의 V제곱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나 봅시다. 3분의 8 G분의 V제곱. 자, 1번입니다. 되셨죠? 수고하셨습니다.